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은 매부리를 남기는 코 수술을 잘해서 중국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비싸게 수술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술을 못해서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진짜 좀 황당한 얘기죠. 왜냐면 매부리라는 거를 예쁘게 잘 깎아서 오히려 이렇게 균등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안 건드리는 건 너무 쉽지. 의도는 남이 내가 수술한 거를 몰랐으면 좋겠다. 제일 큰 의도겠죠. 옛날 우리 성형 초창기 이 콧등이 매끄러운 걸 되게 선호를 했죠. 요즘에는 그렇게 만들면 촌스럽다고 그러죠. 아, 이 보형물 실리콘 들어갔구나. 그래서 아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이나 여성분의 이런 차이도 좀 있을까요?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매부리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남자는 좀 이렇게 콧등이 울퉁불퉁해도 더 남성스럽고 강한 인상을 주니까 괜찮고, 그리고 되게 이런 코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코끝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웃을 때 또 코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코 느낌? 여자들이 매부리가 좀 심하게 있는 경우는 심미안적으로는 별로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부리 사이즈가 크면 그 튀어나와 있는 뼈를 이제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콧등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양쪽 뼈를 잘라서 뼈를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닫듯이. 그러려면 절골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매부리가 조그매요. 그럼 살짝 깎아서는 구멍이 안 생길 수 있죠. 그럼 그거는 굳이 절골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매부리 사이즈에 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매부리를 수술했는데 매부리가 자라난 경우는 첫 번째 매부리 수술이 효과적이지 않았을 확률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라스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아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면 처음에 좀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 잘 됐구나 하고 이제 수술을 끝냈는데 붓기 빠지고 좀 지나니까 이렇게 눌려졌던 연골이 다시 뻥 하고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매부리가 또 생겼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매부리 수술은 좀 경험이 필요한 게 어디까지 절삭을 해놔야 나중에 그 재발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나, 이거는 약간 경험적으로 그 절삭량을 정해야 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눌렸던 연골들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형 경험 많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하면 조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부리를 놔두고 그 위에를 덮는 보형물을 매부리가 굴곡이 있듯이 그걸 깎아서 보형물을 넣는 방법. 아니면 매부리를 완전히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위에다가 보형물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낫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보형물을 넣기 전에 콧대 모양이 좀 반듯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보형물 넣는 게 나중에 생기는 변화가 양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즘에는 서양 모델들 너무 다 예쁜데 코가 잠깐 그런 모양이 되면 항상 그런 포토그래퍼들이 코하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해보면 서양인들의 매부리는 훨씬 커요. 그래서 대신에 변화폭은 더 드라마틱한 거고. 그분들도 좀 남기고 하잖아요. 아니요, 매끄러운 걸 원해요. 남기는 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세였고요. 외국 사람은 일단 기본적인 매부리를 그렇게 별로 꺼려하지 않아요. 그냥 매부리가 있나 보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특수 직업군, 모델을 하거나 그런 쪽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적받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매부리가 옛날에는 조금만 있어도 싫어해서 그걸 다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요즘 트렌드가 약간 있는 걸 남기고 코끝을 예쁘게 만들어서 무보형물 코 수술로 가자. 이게 결국은 이제 건강한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개인차가 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